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 시작합니다. 옛 서울시청 건물에 있는 한 곳뿐이던 시립도서관이 총 6개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서울시 최초 장애인 도서관으로 마련되는데요. 또 집이나 직장 근처 구립도서관은 향후 5년간 총 25개소가 확충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평생학습을 향유하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선정해 건립합니다. 한 곳은 시립장애인 도서관으로 여러 유형을 고려해 서비스하고 나머지는 인문, 사회, 가족, 창업 비즈니스를 테마로 전문, 특화시킵니다. 대구광역시는 청년센터와 공동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새로운 일 경험과 진로 탐색을 지원합니다. 이에 청년 사업장, 청년 있기 예스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일 경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 파악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사업장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과 주요 사업수의 대상이 청년인 사업장 등이 해당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칭된 청년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백제 부흥운동 최후 거점성인 부안 우금산성에 남문지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가 패망한 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최후 거점성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우금산성 남문지와 남문지에 인접한 성벽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과 전북문화재연구원은 9일 우금산성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와 현장 설명회를 갖고 우금산성 남문지와 성벽 구조 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실시한 우금산성의 추정 남문지는 V자형 계곡의 서쪽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으로는 성내 계곡부 유수가 합류해 남쪽으로 흐르는 주 계곡 위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산성 내에서 지형이 가장 낮은 계곡부에 마련돼 성 내부로 출입이 가장 용이한 곳에 축조돼 정문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성내 주요 시설이 있던 건물 대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남문지는 거의 붕괴돼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문지 통로부 형태는 확인된 초석을 기준으로 볼 때 장방형으로 추정됩니다. 파괴가 좀 심해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성문의 측벽 규모라든가 측벽 2칸 그리고 정문은 3칸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많이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통로부 규모는 조사구역 북쪽에서 확인된 초석과 남성벽 외벽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 길이 780cm, 주초석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 너비는 480cm입니다. 남성벽은 모래흙과 풍화토를 깐 후 길게 깬 돌을 이용하여 바른팀 쌓기 축조, 외면은 고르지 않으며 남문지 바깥쪽 박석시설 규모는 잔존 길이 490cm, 잔존 너비 280cm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금산성의 문지 축조 방법과 성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복원 정비 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린 홍재입니다.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2018 청년공감 리자일자리 페스트가 오늘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채용 계획이 있는 18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채용관과 취업 컨설팅, 취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채용관에서는 도내 우수기업 64개소가 참석해 현장 면접 통과자 중 150여 명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입사지원서 클리닉과 희망 분야 직무 분석, 보이스 컨설팅 등으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전북 가야 문화의 발굴과 유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특히 문화재청을 비롯해 도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 가야 유적이 경상가야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게 우선 대상 유적을 집중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8일 호남 지역 가야 유적 가운데 첫 번째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남원 두랑리, 유곡리 가야고분군 유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활동을 펼쳤습니다. 충청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내포 신도시 환왕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건의했습니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송재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남군 권한대행은 송 위원장에게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했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건의에서는 지난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 출범을 이유로 충남에서만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돼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군 권한대행은 국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환왕해권 중심도시 육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세대 융복합 게임쇼 플레이엑스포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열리고 게임 산업 활성화와 국내 중소 게임 개발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플레이엑스포는 국내 게임 개발 업체와 해외 투자자들의 수출 상담회, 국제 게임 컨퍼런스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유망 중소게임 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관 스페이스X에는 13개 업체의 게임이 전시됩니다. 전북 남원시 삼해면 서도리 노봉마을에서 슬로우푸드 체험관을 조성하고 지난 9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슬로우푸드 마을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 농정의 일환으로 2016년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민 역량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조성된 체험관은 최대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송키떡 만들기, 토화젓 만들기 등 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음식 문화를 농촌 체험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찾는 농촌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과 축산농가 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태액비와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05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이와 함께 악취방지대 지원,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62억 원을 투입하고 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농가, 영농법인 등이며 지원 한도는 개별 농가는 최대 5억 원, 법인체 등은 20억 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장애가정이 휴식과 여가 시간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공모를 통해 총 10개 단체와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성모도, 제주도 등지에서 자연 친화적인 가족 힐링 캠프와 테마 여행으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한편 지난 9일에는 재가장애인과 가족 및 돌보미 관계자 등이 강화 성모도 일대 테마 여행을 떠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권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에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2030년까지 녹조 저감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사업비 5,6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우선적으로 도는 녹조 저감 사업을 위해 조류 제거선을 운영하고 마을 단위 오수 처리 확충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청호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축 분뇨의 전량 수거 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건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축 유형별 의무 설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합니다. 조사 대상 시설은 행정청사 등 공공시설과 1998년 4월 10일 이후 신축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 등 3,165개소입니다. 경상남도가 치매 노인 실종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치매 등대지기 업체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족에게 복귀토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되면 경남광역치매센터는 실종자 정보를 치매 등대지기 참여 업체에 문자로 발송합니다. 이후 문자를 받은 치매 등대지기 업체가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면 치매 노인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